안녕하세요.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, 행복일자, 메모리크래프트 이국희 교수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 코로나19 전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소득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또 있거든요. 이게 코로나19 전후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건강인데요. 건강 문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뭐 큰 변화가 없었어요. 코로나19 전후로. 그러니까 건강 문제라는 것은 원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강했다는 거야.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도 뭔가 두통이 발생하고 늘 배가 아프고 이렇게 뭔가 근육통이 있고 어깨 결림이 있고 이런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원래도 인간을 되게 불행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막 변수의 파워가 0.55 이상이에요. 소득이 가지고 있던 변수 파워가 0.1점대였던 이런 걸 기억해 보면은 대단한 거죠. 그래서 여러분,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건강 문제가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해진다거나 그렇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. 왜? 원래 중요했으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,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식습관 가지시고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거는 코로나19 끝나도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겁니다. 그 다음은 친구의 수인데요. 건강 문제보다 원래부터 파워가 더 높습니다. 막 0.86 이렇게 나와있죠.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. 이 관계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존재와 관계없이 늘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거예요.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중요했기 때문에. 그 다음은 프리덤, 자율성인데요. 이것도 코로나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요소고 이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. 파워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. 막 0.57, 0.58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. 그러니까 이 우리 삶에서 자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늘 크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은 도네이션, 기부인데요. 이 요소는 코로나19 전에도 중요했지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.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중요도가 실제로 커졌습니다. 이거는 그래서 유의한 영향력의 변화가 있었어요. 파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. 물론 지금 살펴본 건강, 관계, 자율성 이 프리덤보다는 중요도가 원래도 좀 약하고 여전히 좀 약해요. 지금도 여전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그 중요도가 올라갔다는 것. 코로나19 시대에 이 전 지구적 재난이 있을 때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에서 시사점이 있죠. 뭘까요? 이런 전 지구적 재난이 있을 때는 기부가 늘어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정말 부자 선생님들 이렇게 할까요? 부자 선생님들, 큰 손들이 일을 많이 해주시면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고 국민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은 이제 Perceptions of Corruption, 부패에 대한 지각인데요. 원래도 코로나19가 없을 때도 시장과 정부의 부패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의 행복은 하락해요. 이는 코로나 상관없이 국민을 늘 힘들게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물론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이걸 뭐 부패한 나라의 국민들이 더 갑자기 불행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여전히 부패한 시장과 정부가 있는 국민들은 여전히 불행하고 그 다음에 이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. 그 다음은 연령의 효과인데요. 이것도 좀 재밌어요. 30대 미만, 즉 10대, 20대는요 원래도 30대, 40대, 50대보다 좀 행복하거든요. 그래서 연령대별 행복을 보면은 X축을 이렇게 해서 나이가 어리고 이쪽에 나이가 많은 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U자형 곡선이 나와요. 나이가 어릴수록 행복하다가 30대, 40대, 50대에 거의 막 불행해요. 그러다가 60대 이상 되면 다시 행복해지거든요. 근데 이런 경향은 코로나19 시대에도 변함이 없었어요. 그리고 60대 이상 원래 행복해지는 이것도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약간 양상이 달라졌습니다. 통계적인 유의미함이 좀 달라졌어요. 무슨 얘기나 30대, 40대, 50대는 행복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30대, 40대, 50대 행복 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시대 60대 이상인 것은 30대, 40대, 50대보다 행복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. 그러니까 원래도 60대가 30, 40, 50대보다는 행복이 높은데 코로나19 시대에 더 높은 거죠. 근데 이거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0대 행복이 진짜 객관적으로 점수가 더 높아진 거냐? 그건 아니에요.
사실은 3, 4, 50대가 이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죠. 근데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경제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으면서 불행해졌거든요. 그 영향인 것 같아요. 3, 4, 50대가 상대적으로 더 불행해졌기 때문에 60대가 더 행복해진 걸로 나타났어요. 자, 다음은 성별인데요. 보통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좀 더 행복합니다. 특히 생활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.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는 여성이 좀 더 높아요. 근데 이런 감정적 행복은 해석돼야 되고 이해가 될 필요가 있죠. 근데 상대적으로 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런 부정적 감정에 대한 처리, 해소를 또 잘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여성이 원래도 높아요. 누구보다? 남성보다요.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도 이런 경향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. 여러분, 혹시 자살률의 성별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누가 더 남자와 여자를 누가 더 자살 많이 할까요?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이 질문 가끔 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가끔 이 질문 하면은 여성이 자살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아마 이거는 TV에서 나오는 자살하는 연예인들 얘기가 워낙 이슈가 많이 돼갖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자살을 많이 하는 건 여성이 아닙니다.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. 이건 만국 공통이에요, 진짜. 남성의 자살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. 자, 다음 이제 결혼을 볼까요? 이 결혼 관계 이걸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, 코로나19 전에도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에 영향력이 있었느냐? 원래 결혼 관계 유지하는 것에 행복에 큰 영향력은 없었어요.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. 좀 이것도 좀 재밌죠, 신기하죠. 코로나19 전에는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뭐 더 행복해지고 뭐 덜 행복해지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고 그런 건 없었어요. 근데 코로나19 시대가 되고 나서 결혼 상태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 행복에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사별, 별거, 이혼, 이거는 코로나19 전에도 이미 사람을 되게 불행하게 하는 요인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. 파워에도 큰 변동이 없고요. 이런 것들도 사실 아까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관계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, 또 특별히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. 코로나19 전에 결혼에 영향력이 없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결혼이 영향력 있게 됐다. 이것은 이런 전 지구적인 재난이 있고, 또 특별히 지금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게 되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.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. 사회적 거리두기, 이런 방역 조치 때문에 이걸 또 잘 준수해야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, 집에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친구 못 만나는 대신에 배우자랑 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인데요. 보통은 대졸자 이상의 행복이 대졸자 미만보다는 행복이 높아요. 그리고 코로나19에서도 이런 경향성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여전히 학력은 행복에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. 이게 이제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. 객관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니까요, 학력이. 그 다음에 실업인데요. 언임플로이먼트는 원래 사람을 불행하게 했고 코로나19라고 해서 그 영향력이 달라지진 않았어요. 여전히 사람을 좀 불행하게 하는 요소입니다. 그렇다고 막 그 영향력이 갑자기 더 커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그대로예요. 그 다음 외국인 신분인 것.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은 자기 원래 모국을 떠나서 모국어를 사용하던 그 문화를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.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어요. 외국인 신분이라고 해서 더 불행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근데 코로나19가 된 다음에 외국인 신분인 것은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 좀 바뀌었어요. 영향력이 유의하게 됐습니다. 요거는 이제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, 여기는 이제 별이 없잖아요, 별. 원래 심리학자들이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표시할 때 여기 별을 쓰거든요. 근데 원래 여기는 별이 없잖아요, 코로나19 전에는.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여기 별이 2개나 생겼어요. 신뢰도 있는 변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코로나19 시대, 지금 현 시대의 외국인 신분인 것은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로 꼭 인해서라기보다는 왠지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심화된 이 외국인 차별, 이런 특히 미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, 이런 것의 영향이 어느 나라나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그 institutional trust,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신뢰인데요. 일종의 이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죠.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. 이거는 코로나19 전에도 원래 정적인 관계가 있어요, 행복과요.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정적인 관련성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
이거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신뢰가 언제 어느 때나 늘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죠. 네, 오늘은 이렇게 소득 이외의 요인들이 코로나19 전후에 영향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좀 살펴봤고요. 지금까지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 행복일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